오늘날 미국의 형성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1620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봐야 됩니다. 영국에 있던 청교도 신자들이 영국 내에서 국교회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에 대한 탄압이 일어나고 있고, 국왕은 가톨릭, 의회는 국교회 이렇게 나뉘어서 막 대립하고 있는 과정 중에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이들은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자치 공동체를 만들어서 법적으로는 영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광범위한 자치를 유지를 하면서 스스로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국 정부에서의 간섭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하지만 유럽 대륙에서 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7년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전쟁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사이에 시작된 전쟁인 것 같지만 곧이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국제전쟁이 됩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저렇게 싸우고 있고요. 이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으로, 그 다음에 저기 인도에 가서는 플라시 전투로 이렇게 해서 국제전쟁이 펼쳐지는데요. 이 전쟁의 결과 유럽 대륙의 전쟁은 후베르트스부르크 조약이라는 걸로 마무리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와 관련된 것은 이제 파리 조약으로 마무리는 됩니다. 근데 이때 어쨌든 간에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쓰겠죠. 그래서 영국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지 했더니 세금을 안 내고 있던 자기 땅이 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었고, 그래서 7년 전쟁으로 인한 재정이 악화되니까 바로 여러 가지 잡다한 세금을 만들어냅니다. 그 세금이 바로 인지세. 인지세는 우리가 주민센터 가가지고 서류 발급받으면 도장 하나 찍어줍니다. 그 도장 찍어주는 세금을 인지세라고 보시면 돼요. 설탕세. 사람들의 요리나 이런 데에 설탕이 거의 안 빠지죠.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영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먹던 게 바로 이 차입니다. 티. 이 차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 누가 한 거냐? 영국의 의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영국 의회에 우리 대표가 없는데 이 대표가 없는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니네가 마음대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게 돼요. 대신에 딱 하나는 남기고 싹 다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차세예요. 차에 대한 세금은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들을 싹 다 폐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 차가 어떤 의미냐면은 현대인들로 치면은 커피 같은 개념이에요. 밥 먹고 꼭 마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겠다라는 영국 정부의 의지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미국 독립을 알리게 된 거는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재정이 문제가 생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자기네 영국뿐만이 아니라 자기네가 사실상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던 땅에다가 세금을 부과한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아메리카 대륙.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잡다한 세금을 매겨서 이들이 저항을 했다라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 독립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보스턴은 어디냐면은 오늘날 미국 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영국 정부가 차의 생산지 중국이죠. 근데 나중에 영국은 중국의 산업 스파이기 보내가지고 그 기술을 빼와서
현재 스리랑카, 당시 실론에서 이거를 복제해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차를 사러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에게 차 독점 판매 특혜를 부여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를 판매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거는 동인도 회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동인도 회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영국 정부라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동인도 회사에서 이 차를 팔아먹기 위해서 보스턴 항구에 들어오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다 위에다가 이 차 상자들을 싹 다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그림에 보면 나와 있지만 배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지금 인디언 복장을 하고 있어요.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청교도들이 넘어가기 그 이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저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한 거야. 우리보다 먼저 살고 있던 거기 원주민들이 한 거야 라고 속이고 싶었던 모션이지만 영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모르진 않겠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합니다.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이제 영국 본국에서 군대가 막 넘어오기 시작해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터졌어요. 뭐 누가 했던 간에 어쨌든 이 차 상자가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영국 정부는 뭐야 아메리카에 있는 인간들이 우리한테 저항하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군대를 보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화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아메리카 사람들은 대륙회의라는 걸 열어서 영국한테 우리 탄압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대화를 시도했다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대화가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영국군과 식민지 사람들이, 아메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군대가 렉싱턴 전투라는 데서 최초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대화가 안 되겠죠. 당연히 총질을 해댔으니. 그러면서부터 이제 아메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연락에 전쟁할 수밖에 없구나. 힘으로써 자유를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대륙회의라는 걸 열어서 우리가 영국 정부와 싸울 거면은 우리 대장 뽑아야지. 그 대장을 누구로 뽑냐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우리 군대를 이끄는 총대장으로 뽑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지도하에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독립을 한다 칩시다. 근데 우리가 독립을 할 거면은 뭔가 가이드는 있어야죠. 우리가 왜 독립하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독립하는지에 대한 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들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독립선언문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인간은 핵심 키워드들이 막 등장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고 있고요. 창조주는 신은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대요. 거기에는 생명권, 자유권,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에 언제든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기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거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제키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이 원리가 독립선언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권은 하늘로부터 내려졌다라는 이야기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갈아엎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등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든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서 제대로 투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전투가 어떤 순서대로 일어났는지는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대로 훈련된 군대와 어쨌든 저항하기 위해서 뭉친 군대, 그러면 제대로 훈련된 영국군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식민지 군대가 밀립니다.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이 여러 가지 활약을 하고 영국이 주변 국가들을 밑보인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얘네들은 1900년대 이전엔 무조건 영국과 프랑스는 친해질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이 막 아메리카 대륙을 막 도와줘요. 그런 다음에 뭐 러시아 같은 애들은 나 영국이나 이런 거에 개입 안 할 거야 라고 선언하면서 그냥 이제 프랑스랑 에스파냐랑 이런 나라들이 저기 아메리카의 독립운동하시는 그 양반들을 도와주는데 뭐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자기네 나라 일처럼 막 도와줍니다. 물론 나중에 프랑스한테는 문제가 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판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투 하나 나와요. 요크타운 전투. 이 전투에서 아메리카에 있는 군대가 승리함으로써 영국군은 철수를 하게 되고 이제 이 지역이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니야. 저기는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있을 거야 라고 뭔가 이야기해주는 공식적인 게 있어야겠죠? 그걸 어디서 하느냐? 파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 조약을 토대로 하여 열심히 저항하셨던 이분들의 독립을 인정을 해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할 당시에 이 아메리카 지역에는 13개의 스테이트, 주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명칭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까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개 주가 우리가 각자가 살아야 되나 하다가 1789년에 가서는 나라를 아예 제대로 출범을 시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오늘날 알고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헌법을 정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 아메리카 합중국,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이라 부르는 이 나라가 등장해요. 이 나라는 헌법을 제정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나라의 특징은 각 주들에게 각자의 법이 있어요. 근데 각 주들이 법도 있고 군대도 있어요. 주 방위군도 따로 있어요. 근데 강력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라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헌법이란 거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을 이 각 주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헌법을 만들고 새롭게 정부를 수립을 했죠. 그럼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도자를 누구로 하느냐? 독립운동할 때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 양반. 그 양반의 이름이 바로 조지 워싱턴. 그래서 초대 대통령으로 조지 워싱턴을 앉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의 연합체다라는 뜻의 나라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주의,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이 연합해 있다라는 이야기고, 상권 분립, 국가의 권력은 왕에게 집중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이 주도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부에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상권 분립의 원리를 제시를 하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테이츠들의 연합체다. 근데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스테이츠들의 연합체다라는 이름으로 아메리카 합중국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국기를 보면은 별이 지금 13개 그려져 있습니다.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은 확장하면서 주들이 더 늘어나요. 그때마다 국기에다가 주를 상징하는 별을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개가 박혀 있어요. 앞으로 주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더 많이 박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오늘날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으로 알고 있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 미국이 만들어지는 과정, 연대기 순서에 따라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잘 파악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